자기애적 인격이라고 모두 거만하고 착취적인 건 아닙니다. 얼핏 겸손해 보이고 위축돼 보이는 자기애성 인격이 또한 존재합니다. 이들을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외연적 자기애와 다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극도의 거만함과 겸손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반되는 특징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지 이들의 심리를 분석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너의 심리학.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내연적 자기애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이들은 인정 욕구가 과도합니다. 타인을 질투하면서 평가절하하는데 본인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자신이 위대하다는 환상이 있습니다. 여기까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와 같죠. 하지만 이들이 구분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거만하기는커녕 오히려 위축돼 보이고 수줍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외연적 자기애와 차이점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애적 성격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처음으로 세발 자전거를 타는데 성공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부모는 외칩니다. 우리에게 최고네. 아이는 승리자처럼 환호하며 도취감을 즐깁니다. 이렇게 일상의 작은 성취에 함께 기뻐해주고 자기애적 만족감이 수용되면 아이는 과시적 태도를 더는 보여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건전한 자존감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적절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아이들은 누군가의 인정에 대한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매우 오랫동안 형편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자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방임되거나 학대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비난과 비판으로 가득한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 버거운 나머지 그 우울한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해본다면 무의식 세계로 자신의 상처를 억압해둡니다. 자신의 우울한 모습이 억압된 그 자리는 환상이 채웁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과대성 혹은 웅장성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과대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남들이 더 뛰어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타인을 질투하면서 평가절하하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합니다. 자신의 결핍을 방어하고 보상하기 위한 결과가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자기애적 성격이 된 겁니다. 누군가 조그만 스크래치라도 주는 순간에 이 성격 구조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만큼이나 환상 속의 웅장함은 실체가 없는 취약한 허상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비판의 메시지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격하게 분노하기도 하죠. 자존심은 강하지만 자존감은 너무나 낮습니다. 이 모든 게 인정에 대한 결핍에서 시작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부터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외연적 자기애와 자세히 비교해 볼게요. 외연적 자기애의 분노는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곤 합니다. 이건 손상된 내면을 회복시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타인을 평가절하해서 다시 자신이 우월하다는 환상 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연적 자기애는 분노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들은 얼핏 보면 위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위축만 돼 있는 거라면 자기애적이라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수줍어하는 모습 속에는 본인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은 받고 싶은데 왜 드러내지 않냐면요. 외연적 자기애의 목적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이라면 내연적 자기애의 목적은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물론 긍정적 평가를 원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면에 구축해놓은 자신만의 웅장한 환상이 손상되는 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한 시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를 받을 만한 상황을 피하고 이목을 끄는 행위 자체를 자제합니다. 정말 모순적이죠. 주목받는 걸 피하면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매 순간 고통스럽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피했더라도 특별해지지는 못했다는 생각에 강렬한 부끄러움을 자주 느낍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수치심만 가득합니다. 이러한 위축된 모습이 누군가에겐 겸손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깊은 내면에는 강한 질투심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말들에도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왜곡하고 적개심을 통제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남들은 모르죠. 그 괴로움의 끝은 본인이 특별하다는 환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 따위는 내게 범접할 수도 없어. 이런 생각이 손상된 자신의 환상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내현적 자기애적 인격이 실제로는 거만하면서도 겉으로는 조용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부정적 평가를 받을 만한 상황 자체를 피한다는 점에서 회피성 성격과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회피성 성격은 인정 욕구가 좌절될 때 자기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또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밤을 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연적 자기애는 말씀드렸듯이 남의 탓을 합니다. 회피성 성격이 끝없는 자기 검열을 하는 사이에 내연적 자기애의 마음속은 자기를 몰라주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가득합니다. 이런 분노는 때로 수동 공격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뒷담화, 연락 씹기 같은 게 수동 공격의 일종입니다. 남에게 직접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입니다. 혹은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무언가 손을 쓰고 있을 수도 있죠. 속을 잘 드러내지 않으니 어떤 행위를 할지 쉽게 예측하기 힘듭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쯤에서 자기 모습이나 혹은 누군가의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연적 자기애가 내향적이고 수줍어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수줍음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우월하다는 환상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연적 자기애라고 생각하는 건 1차원적인 사고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정 자체보다 더 핵심적인 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억압해둔 채 그 자리를 과대성으로 채우는 성격 구조에 있습니다. 이 성격 구조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연적 자기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보다는 타인의 인정과 평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여러분의 성격 구조는 어떤 모습인지 내연적 자기애의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